논어 경영학 프롤로그 자공이 정치를 묻다. 경영학의 주요 원리는 사실 아주 소박하다. 이는 중국의 전통 사상이 지닌 소박함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영학과 중국의 고전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틈틈이 경영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간 상호 간의 경험과 규범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준이 하바드니 하는 말들이 낯설지 않는 오늘날 고전을 살펴보는 일은 전통 속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며 전통 문화의 창조적인 재발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일 것이다. 논어 안연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자공이 국가 경영에 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족식, 족병, 민신해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재차 물었다.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식을 버려야 한다. 예부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의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국가 경영의 방법에 관해 가르침을 청했다. 공자는 충분한 양식,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가 있으면 족하다고 대답했다. 자공이 만약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군사력을 버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자공이 만약 다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양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고 이래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에 하는 이유는 공자가 말하는 국가 경영의 이치인 족식, 족병, 민신이 공교롭게도 경영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자본 이론인 물질 자본, 인력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군사력은 물질 자본에 해당이 되고 양식은 국민 생존의 기초이므로 인력 자본에 해당한다. 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신뢰인데 이것은 곧 사회 자본이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일까요? 인적 자원 내지는 인력 자본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오늘날 아무리 시류에 뒤처진 사람이라도 인력 자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점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기능과 기술은 본래 기업의 성공 공식 가운데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코카콜라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가 오랫동안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당연히 현금, 자본력, 공장, 기계 등 물질 자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은행 금고 속에 보관해 두고 단 몇 명밖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제조 비법일까? 혹은 이 회사의 강력한 광고의 힘인가? 아니면 도처에 확립되어 있는 유통망의 힘인가? 이 가운데 무엇 때문도 아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중요한 자본은 소비자가 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신뢰, 다시 말해서 코카콜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치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코카콜라는 수년 동안 줄곧 700억 달러의 몸값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의 수위를 차지해왔다.
이 브랜드 가치는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 200억 달러의 3배를 상회하는 액수이다. 이 사실은 익히 알려져 아무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회 자본의 각도에서 볼 때 브랜드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대표할 뿐이고 기업이 얻어야 할 5가지 신뢰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그 5가지 신뢰 중에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직원의 신뢰, 기업에 대한 협력 파트너의 신뢰, 기업에 대한 주주의 신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이다. 5가지 신뢰가 합쳐질 때 비로소 기업이 진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 5가지 신뢰들 가운데 기업에 대한 신뢰, 직원의 신뢰가 나머지 4가지 신뢰들의 기초이자 근간 중에 근간이다. 기업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다소 진부한 말이 있다. 불이 나서 공장을 몽땅 태워버려도 직원들이 있는 한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공장과 직원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면 어떨까? 여전히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을까? 만약 이 회사의 사회 자본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일 것이다. 자고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질 자본과 인력 자본은 모두 사라져 없어질 수 있지만 사회 자본만은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인다. 기업 성적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배후의 요소들을 연구하는 분야는 개인의 효과, 기업의 효과, 그리고 국가의 효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사회자본 이론의 출현은 1970년대 실지가 인간 자본론을 제시한 이후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배후 요소들에 관한 인식이 크게 진일보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3가지 자본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물질 자본은 당신이 보유한 재산이고 인력 자본은 당신이 건강한 신체와 두뇌가 지닌 지식이다. 그리고 사회 자본은 당신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개인적 신용과 명망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경제 효과와 물질 자본, 인력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은 현재 학계의 주목을 받는 문제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책으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분석들은 다소 피상적이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치밀해서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서로는 북부 이탈리아 사이와 남부 이탈리아 사이의 메커니즘을 비교한 로버트 파트넘의 명著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가 있다. 책은 시민사회 건설의 과정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상세하고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논문으로 미국 UCLA 린 주커 교수가 쓴 신뢰 생산 경제 구조의 제도적 연원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과정을 신뢰 발전의 3가지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신분 신뢰의 단계, 다음으로 과정 신뢰의 단계, 마지막으로 기관 신뢰의 단계이다. 드물게도 사회 자본의 시각에서 모든 경제 발전의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뢰와 사회 자본을 확립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은 통치자의 사회주의다. 이는 최근에 출간된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지키기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라는 책에서 말하는 전제 정부 길들이기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기회주의가 파괴하는 것이 비단 대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만은 아니다. 이는 또한 사회자본 건설의 기초를 파괴한다. 예를 들어 수중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면 폐기된다고 믿고 있는 정부가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리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사법질서는 신용질서와 도덕질서의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질서가 무너질 경우에 나머지 2가지가 온전히 서기는 더욱 어렵다.
공자가 경영자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국가 경영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